오늘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은행에서 흉기로 무장한 남성이 강도 행각을 시도한 뒤 경찰과 4시간 동안 대치극을 벌인 끝에 체포됐습니다. 수년간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를 받아온 전직 샌디에고 경찰과 한인 3명이 결국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들은 최대 징역 30여 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5인치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시가 물에 잠겨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의 한 비영리 단체가 형편이 어려운 한인 싱글맘들을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면서 알레르기약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기 증상과 혼돈하는 환자들도 생기면서 감기약마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21살의 매사추세츠주 공군입니다. 부대에서 기밀 문건을 다룬 이 용의자는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문건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은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 용의자는 매사추세츠 공군 소속의 21살 잭 캐세이랍니다. 계급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일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와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FBI 요원들이 빨간 반바지를 입은 용의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서 연행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구금이 됐고요.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미국 법무장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FBI agents took Teixeira into custody earlier this afternoon without incident. He will have an initial appearance at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미국 국방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문서 유출은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범죄 행위였다고 밝혔는데요. 이것도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do have stringent guidelines in place for safeguarding classified and sensitive information. This was a deliberate criminal act, a violation of those guidelines. 용의자는 문건들을 디스코드라는 사이트에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해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타이핑을 해서 내용을 유출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문건을 사진 찍어서 올렸고 이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퍼지면서 유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문건 유출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건 유출은 우려스럽다면서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상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영향을 끼칠 만한 최근 정보가 유출 문건에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유출로 미국이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한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사진으로 찍혀서 유출된 문제의 문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건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는데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진에 수정이 가해졌을 수는 있지만 일단 처음 유출된 문건은 국방부 문건이 맞다는 거고요. 때문에 한국 대통령실을 상대로 도청을 한 건지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요, 이번 일로 동맹과 적 모두에 대한 미국의 스파이 활동이 드러났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인타운의 한인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히스패닉계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올림픽과 벌몬 인근의 뱅크 오브 호프에서 흉기를 소지한 무장 강도가 침입해 직원들을 협박하며 돈을 강탈하려 했고 비상벨이 울리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자 곧바로 주차장으로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1:40 hours we had an individual enter the Bank of Hope here on the corner. He was armed with a knife
and undertook an attempt robbery or a robbery of the bank. The cashier hit the panic alarm, and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officers from Olympic Division responded.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바로 도주하기 위해 자동차 시동을 켜놓은 채로 주차장에 세워놨으며 마침 출동한 경찰이 차 키를 빼면서 차 안에 갇힌 채로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연막탄을 터뜨리면서 대치 4시간 만에 20, 30대 히스패닉계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오늘 사건으로 현장에는 로봇견과 스와팀이 출동했고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전직 형사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한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따르면 27년간 샌디에고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78세 피터 그린핀이 경숙 에르난데스와 유홍탄 씨, 유진 오트 씨인 한인 3명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5곳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이들은 기업형으로 불법 성매매 운영과 사기, 돈 세탁, 허위 진술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직 형사인 그리핀은 웹사이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을 찾아 불법으로 고용했고 소득을 올리면서 홍보와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샌디에고 경찰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매춘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의 부국장을 맡았으며 은퇴 이후에는 사설 수사관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찰은 그리핀이 전직 형사 경험을 바탕으로 법 집행기관과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업소를 운영해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그리핀과 한인 3명은 오는 7월 7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최고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하루 동안 25인치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역대급 폭우로 기록됐는데요. 학교는 물론 공항까지 폐쇄되면서 플로리다주는 비상사태까지 발령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주택가 건물이 물에 잠기고 도로는 유실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자 보트와 카약까지 등장해 마치 수상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머리만 간신히 내민 자동차들이 나뒹굴고 주민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힘겹게 헤치며 대피에 나섭니다. It's absolutely heartbreaking. I mean, you can see how shooken up I am, you know. I didn't plan on waking up like I've been working in Fort Lauderdale for over 23 years an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국립기상국은 플로리다주에 하루 동안 무려 25인치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내렸던 비의 양은 10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한 폭우로 기록됐습니다. What we're seeing here is a 1,000-year incident. No city could have planned for this. And that's just unfortunate. Being unprecedented, having a storm like this, 26 inches of water in the airport is unprecedented. So we have never had to deal with such an item. We thought we had been able to. 역대급 폭우로 학교는 내일까지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 현재 폐쇄된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행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대적인 복구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국립기상국은 포트 로더데일과 할리우드 등을 포함한 브로워드 카운티의 홍수주의보는 오늘 저녁 해제됐지만 오는 17일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의 한 비영리 단체가 한인 싱글맘에게 $9,000의 렌트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어컴퍼니 월드와이드는 지난 2021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한인 싱글맘들을 대상으로 1년에 $9,000의 렌트비를 지원했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을 싱글맘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에 9,000불 도와주는데 6개월 동안 1,000불씩, 그 다음에 6개월은 500불씩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하 아이를 가진 싱글맘인데 특히 폭력 가정이나 아프거나 이제 사정이 딱한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 없는 사람들,
정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일단 우선순위는 폭력과 그 서류 미비자예요. 어컴퍼니 월드와이드 측은 팬데믹 기간 시행됐던 퇴거 유예 규정이 종료되면서 퇴거 위기에 놓인 싱글맘들에게 도와주고 싶다면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컴퍼니 월드와이드는 지난 2017년 설립된 후 싱글맘 후원과 여성 노숙자 돕기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역대급 강우량으로 봄꽃이 만개하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알레르기 약과 감기약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역대급 겨울 폭풍의 여파로 올해는 꽃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만개해 콧물이나 재채기 등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회사 출근도 미뤄지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약국을 찾는 환자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이 만개를 하면서 꽃가루도 더 많이 날리고 평소보다는 알러지나 콧물약을 찾으신 분들이 좀 늘었어요. 이어 꽃가루를 흡입하면 재채기와 코막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을 주민들이 감기로 혼동하면서 감기약까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시즌에는 특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체온 유지 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베버리 그로브 지역의 노숙자 캠프에서 한 여성이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에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베버리 센터 쇼핑몰에서부터 남쪽 샌 빈센트의 도로를 따라 이어진 노숙자 캠프 도로에서 한 여성이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찍어 시당국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도로 인근 상점 업주로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로 자신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노숙자 캠프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LA시의 노숙자는 2020년보다 1.7% 증가한 41,98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노숙자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에서 오늘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와 로즈빌 경찰국은 오늘 오전 9시 30분 한 남성으로부터 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위협과 정황이 확인돼 의회를 잠정 폐쇄하고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0살의 잭슨 피니로 확인됐으며 어제 저녁 카이저 퍼머먼트 병원과 시트러스 하이츠에서 발생한 두 건의 총격 사건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수배에 나섰고 오늘 아침 예정됐던 오전 회의를 모두 지연시키고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acramento Police Department has license plate readers all around the streets around the Capitol. So if a car that is potentially suspect or something dangerous approaches the Capitol, we know right away. So we feel as though the Capitol is a safe place. 경찰은 용의자가 2002년식 골드 포드 트럭 차량과 1996년식 흰색 아큐라 인테그라 차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 해당 차량이 목격된다면 접근하지 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사당은 개방됐으며 주변 거리도 정상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밤 발생한 두 건의 총격 사건에 대해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 계속해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의 한 농장에서 대형 화재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소들이 폐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스트로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디미트 인근 젖소 농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젖소 90%인 18,000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장 내의 장비에서 오작동과 과열이 발생해 폭발이 일어났고 불씨가 튀면서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art of the
this main part here where the cattle are held is probably a total loss, possibly. The dairy part, there's probably some damage from the smoke and maybe the fire. Possibly they got overheated and probably the methane and things like that may have ignited and then spread out with an explosion in the fire. 로저 말론 시장은 폐사된 젖소의 양은 매일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라며 지역에서 이런 참사와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직원 1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날 소비자 물가에 이어 최근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지 다음 달 연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도매 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건 물가가 진정 흐름을 보인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열됐던 미국 고용시장 열기도 꺾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1,000건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고용시장도 진정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2년 만에 최저폭으로 오르는 등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게 지표들로 확인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멈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일반적으로 고용시장 악화라고 판단하는 기준인 27만 건에는 못 미치고 있고 물가 상승률 역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 때문에 신중론도 나옵니다. While the full impact of all this tightening we've done, which has been pretty rapid, is still making its way through the economy and the system, the strength of the economy and the elevated readings on inflation suggest that there is more work to do. 연준이 다음 달 마지막으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긴축 정책을 끝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9,500만 원이 3가지 경로로 전해졌다며 자금 조성과 전달에 9명이 동원됐고 현역 의원 10명씩 2차례 건네졌다고 적었습니다. 겹치는 사람이 없다면 최대 20명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두 현역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MBC가 확보한 영장의 피의자는 두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 모두 9명이었습니다. 총액은 9,500만 원, 전달 경로는 3갈래였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6천만 원. 검찰은 2021년 4월 24일 윤관석 의원이 강래구 당시 감사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직접 지시하고 권유했다고 적었습니다. 강 감사가 마련한 돈이 송영길 의원실 박무보좌관 이정근 씨를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됐고 4월 28일 윤 의원이 의원 10명에게 건네는 식으로 2번 전달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2차례 모두 의원 10명의 신원을 전혀 적지 않았는데 겹치는 의원이 없다면 최대 20명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등이 마련한 1,500만 원. 강래구 이정근을 거쳐 3월 30일과 4월 11일
50만 원짜리 봉투로 쪼개져 캠프 지역본부장 10여 명과 7명에게 전했다고 적혔습니다. 세 번째, 지역 상황실장 20명에게도 4월 말 강래구 전 감사가 마련한 2천만 원이 50만 원씩 쪼개져 2번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1,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캠프에 참여도 안 했고 돈을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정근 게이트가 열렸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수요라고 봅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와 대통령실 도청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야당을 수사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날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건 검찰 기획수사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돈으로 표를 사는 건 반민주 부패정당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웅래 의원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이정근 녹음 파일로 고구마 줄기처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정근 게이트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켰던 민주당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당 내외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홍 시장은 엉뚱한 데에 화풀이를 한다며 앞으로 더 왕성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공식 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날을 세웠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맞나 될 법한 일입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서 김 대표를 비판했던 말을 그대로 반박한 겁니다. 홍 시장은 극우 행태를 보이는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안에 책임당원을 투입시키고 있는데 지도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이용까지 하고 있다며 연일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대통령도 견제할 수 있고 야당과 앞장서서 싸우고 그런 정당의 대표가 되어야지. 그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당대표를 하시겠다고. 김기현 대표는 상임 고문직에서 홍 시장을 해촉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선 막말은 괜찮지만 쓴소리는 못 참느냐며 5.18 정신을 모욕한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해촉 결정이 긁어부스럼이다. 둘 다 문제다. 상임 고문 해촉했다고 말을 못하냐 같은 비판적 입장들도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당 지도부다.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라면서 앞으로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에서 최근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2칸짜리 경전철이라서 출퇴근 시간에는 숨쉬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 서울 쪽으로 출근하는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7시밖에 안 됐는데 승강장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열차에 올라 풍무역에 도착했더니 이미 열차 안 승객들은 몸을 못 가눌 지경이지만 밖에선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요. 좀 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으세요.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 좀 들고요. 열차를 벗어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쉽니다. 서 있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도착하면 잠깐 쉬어야 돼요. 속에서 그 비명소리가 납니다. 두량으로 구성된 열차. 정원은 170여 명이지만 출근 시간엔 2배 넘는 350명도 탄다고 합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 퇴근 시간인 6시가 되자마자 승강장 계단까지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킹포고스 라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집이 작은 승객은 인파에 묻혀 숨쉬기도 힘이 듭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면서 승객들이 이제 쓰러지는 걸 제가 봤는데 김포공항역만 기준 삼아서 하면 일주일에 한두 건. 김포 골드라인 이용객은 하루 평균 7만 8천 명.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일단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물리적으로 없어요.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9월부터 하루 6편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방문 기간에 내놓은 대만 관련 발언으로 연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크롱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 문제에 대해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추종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프랑스 언론은 물론 유럽 내에서도 연일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세계 공공정책연구소의 한 간부는 마크롱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관련 백지 수표를 건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역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중국과 더 깊은 유대를 추구하는 것은 역사적인 실수라며 대만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 상원 의원에 대해 사퇴 요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89살인 파인스타인 의원이 건강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판사 지명 절차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명의 남성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파인스타인 의원이 언제 복귀할지 모른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러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나는 그들이 아픈 남성 상원 의원을 그런 식으로 쫓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것은 성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니스커트와 핫팬츠의 유행을 이끌며 1960년대 패션에 큰 영향을 끼친 영국 디자이너 메리 퀀트가 93살로 별세했습니다. 퀀트는 1960년대 런던의 청년 주도 문화 변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는데요. 그가 미니스커트 창시자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점은 분명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또 아주 짧은 바지, 핫팬츠도 퀀트를 통해 인기를 얻었다는데요. 퀀트는 생동감 있는 색깔을 많이 사용했고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저렴한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제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곳곳에서 시위가 잇따랐는데요. 일부 시위대가 루이비통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건물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정년 연장으로 연금 부족분을 채울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연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대주주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지난달 10일 기준 순자산이 2,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해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콜롬비아 서쪽 바이에 데 카우카에 있는 다리가 무너져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리가 붕괴될 당시 트럭 2대와 자가용 1대 등을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이 다리 위에 있었다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다리가 무너지면서 추락한 차량의 잔해가 담겨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다리가 1984년에 지어졌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받았고 마지막 검사는 불과 3개월 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부 스타벅스 매장들이 최근 의자와 테이블 같은 가구를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텅 빈 매장에 주문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고객을 위한 좌석은 매장 외부 벤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떤 지점은 화장실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노숙자들이 매장에 들어와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취업 준비생이 면접 때 입을 정장이 없어 구걸에서 번 돈으로 정장을 샀다는 사연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이 사연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1,000원짜리 지폐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낡은 셔츠와 바지만 입고 면접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장을 사 입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데요. 그런데 정장 살 돈이 부족했는지 면접 볼 양복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골판지에 써서 비를 맞으며 엎드려 구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구걸을 하니까 말을 걸어주거나 커피를 주고 간 사람, 우산을 건네주시던 할머니까지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그렇게 3시간 동안 구걸하니 9만 원이 모였고 이 돈으로 중고 양복을 사서 면접 볼 생각이라며 응원해달라고 썼습니다. 누리꾼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는데요.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구걸보다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당당하게 돈을 벌었어야 했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충고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거리를 걷던 싱가포르 여성이 경찰의 제지를 받았는데요.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여성은 외투 안에 속옷만 입고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과다 노출 신고가 들어왔다며 외투 지퍼를 잠그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이 돌아간 뒤 여성은 자신의 방송에서 나를 질투한 사람들이 신고한 게 틀림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싱가포르에선 옷차림이 과했다, 나라 망신이라며 여성에게 비난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우리 누리꾼들은 돈벌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노출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서양에서는 아무렇지 않았을 거다라거나 옷차림에 자유가 있는데 저 정도 복장을 두고 신고까지 한 건 너무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타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집 근처 도로에 생긴 포트홀을 직접 메우면서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처음엔 찬사를 받았지만 도리어 일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슈워제네거가 삽을 들고 도로에 구멍을 메꾸는 모습인데요. 맨손으로 흙도 뿌립니다. 마무리까지 확실하죠.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역시 터미네이터는 다르다는 말이 나올 법하네요. 몇 주 동안 자동차와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한 이 포트홀 때문에 동네 민원이 계속되자 슈워제네거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포트홀은 알고 보니 가스업체가 공사를 위해 파놓은 것이었는데요. 실컷 메꿔놓은 이 포트홀 다시 파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포트홀을 장시간 방치해둔 건 공사업체 잘못이겠지만 어쨌든 터미네이터가 조금 머쓱해진 건 사실이겠네요. 일본 만화 포켓몬스터의 피카츄가 그려진 카드인데요. 이 카드 한 장 가격이 6억 7천엔, 우리 돈 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건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에 나온 이 카드는 단 39장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마니아층 사이에서 고액에 거래됐는데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거액 자산가들도 이 카드 수집에 나선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단 10장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재작년 일본에선 이 카드 한 장이 70억 원가량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카드를 보관하는 창고 서비스까지 선보일 정도라네요. 누리꾼들은 카드가 서랍 어딘가에 있을 거라며 찾아봐야겠다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한 동물병원에 실려온 반려견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뱃속에 무언가 보이는데요. 이게 뭘까요? 오리와 똑 닮았는데요. 수술 때 올라온 개의 입속에서 나온 건 곰으로 된 오리 인형이었습니다. 반려견이 고무 오리를 삼키는 사례는 처음은 아닌데요. 재작년 영국에서도 불도그가 오리 인형을 삼킨 적이 있고요. 지난 2019년 타이에선 불도그의 뱃속에서 32개의 오리 인형을 빼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맡은 수의사는 이런 사례가 꽤 있었다면서 애완동물에게 줄 장난감으로 오리 인형은 사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